안녕하세요. 알바즈마 제이입니다. 다음 인생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약 11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에 피부관리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그 회사의 면접을 보고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미용학원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피부 파트 전임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주로 성인들,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심화 과정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근데 회사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부 관리실 프랜차이즈가 쫙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학원으로 들어온 학원생이 우리 직원도 될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창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 브랜드가 대략 200개가 넘는 점포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약 90개 정도 가맹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의 심화 과정의 강의가 끝날 무렵에 90개 가맹점을 관리하던 슈퍼바이저들이 차례로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강사에서 슈퍼바이저 팀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면 오픈 준비부터 기존 가맹점 관리까지 아주 일이 많았습니다. 네, 제 책상에는 늘 서류가 이렇게 넘쳐났었어요. 머리에서 진짜 쥐가 날 정도로 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슈퍼바이저 일을 조금 하다가 중국 광저우에서 그때 화장품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그 모든 총괄을 또 저한테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강사로 들어왔다가 뭐 이 일 저 일 다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맡아보는 일들이라서 좀 많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냥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해외 박람회는요, 그러니까 한국 박람회도 준비할 게 많지만 해외 박람회는 준비할 게 더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브로셔를 만드는데 내용을 전부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박람회에 들고 들어갈 제품 선정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서 얼마에 팔 것인지 가격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홍보 포스터, 중국 현지 부스 디자인, 각종 인쇄물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고 디자인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컨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몸이 하나로는 되게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팀장이었고요. 그때 제 밑에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힘들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팀원 없이 혼자서 일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가 일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좀 오래 버틴 케이스인데요. 이제 일이 많으면 그만큼 힘들지만 또 배워가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애착이 많습니다. 중국 현지의 박람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통역을 뽑아가지고 판매할 부스 세팅이 완료가 되고, 또 대표님과 직원들 티켓팅까지, 뭐 차량 섭외까지 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다 대동하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인원 체크부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막 가이드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가맹점을 늘리는 거잖아요. 중국 현지에. 그래서 파트너도 찾고 또 제품 홍보도 할 겸 이제 도착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쳤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하게 돼요. 실제로 중국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에 16개 가맹점으로 늘어났을 때 제가 중국에 한 3개월 정도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차차 하고요. 근데 중국 가기 전에 제가 베트남을 넘어가거든요. 해외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진짜 경험한 게 너무 저는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이게 또 해외 진출하려면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저는 베트남 박람회, 뭐 북경 박람회, 뭐 회사에서 주관하는 모든 박람회를 제가 이제 계속 총괄해서 하게 되었어요. 뭐 그때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이제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계속 야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염이 좀 심하게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왜 암에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230만 원 월급을 받고, 제가 뭐 나름 많다고 생각하면 많겠지만 이제 일 업무량에 대비하면 그때 당시 230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트남에 이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베트남으로 중국보다 먼저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베트남 미용 박람회를 거쳐서 진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은 직영점이 없이 파트너가 바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베트남은 시장 조사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진출해서 안테나 샵도 오픈하고 파트너도 찾고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뚜둥, 베트남에 시장 조사하고 진출하러 누가 갔을까요? 베트남 박람회 때 들어가서 쭉 머물면서 파트너도 찾고 직영점도 이제 오픈하는 걸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갔죠. 베트남 박람회도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잘 했습니다. 홍보도 잘 돼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베트남에 그렇게 주재원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자리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샵 오픈하는 거 다 해봤거든요. 베트남이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너무 잘 타서 이 겨울에 여름 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좋았어요. 이제부터 베트남에서의 삶이 또 이어지게 돼요. 베트남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가지 말았어야 했나요? 네, 베트남 주재원 생활 월급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일을 했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